재작년 10월부터 양육비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는 여가부와 국회를 찾아다니며 수없이 해결책을 건의했고, 또 회원들이 국회 앞에서, 경찰청 앞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1인 시위와 단체 시위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작년 초부터 양육비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9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발의된 법안들의 핵심적인 내용은 양육비 미지급자들에 대해서 운전면허 정지, 여권 제한, 신상 공개, 형사 처벌을 통해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9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경찰청, 법무부 등의 관련 부처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했고, 국회는 관련 부처의 반대를 이유로 법안 통과에 소극적인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발의된 9개 법안이 모두 폐기되면서 결국 수십만 명의 양육비 피해 가정들에게 잔인한 희망 고문으로만 끝나고 말았습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9개 법안들이 단 한 개도 통과되지 못했고, 심지어 법안 심사에 제대로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수십만 명의 양육비 피해자들에게 희망 고문만 하고 끝난 이 현실에 저와 7,000명의 회원들이 분노합니다. 저는 1년 6개월 동안 양육비 활동을 하면서 두 가지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양육비 문제는 양육비 피해자들의 호소와 애원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을 움직이는 것은 선거에서의 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양육비 문제를 해결할 법이 만들어지게 하려면 7,000명의 양해원 회원들이 총선에서 SNS의 힘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최근의 선거는 SNS 선거운동의 비중이 아주 높고, 더구나 코로나 사태로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오프라인에서의 선거운동이 거의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는 SNS 선거운동이 표를 대규모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4.15 총선에서 양육비 혁명의 기반을 만들어야 하고, 그래서 양해한 회원님들께 활동 방향을 말씀드립니다. 양육비 해결 총연합회에서는 이번 총선의 후보자들에게 양육비 법안의 제정에 대한 공약을 요청하고 있고, 지금 후보자들이 답변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 법안 제정을 공약으로 거는 후보자들의 명단이 작성되면 양육비 해결 총연합회는 정당에 상관없이 명단에 오른 후보자들의 당선을 위해 SNS를 통한 지지운동에 집중할 것입니다.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 양육비 법안 제정에 진정성을 가진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유권자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리고 현행선거법상 합법적인 선거운동입니다. 양해원의 7,000명 회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양육비 법안 제정을 공약으로 건 후보자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 양육비 혁명을 이룰 기반이 마련되도록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직접 움직이고 나서지 않으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